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프로젝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 정보 전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네, 선생님께서 앞에서 쭉 이제 저희 PD님 나오신 것도 보시고 쭉 기다리셨잖아요. 네, 저희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다리시면서 계속 스마트폰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독 아니신가요, 혹시? 네. 고백하자면 뭐 그런 경험 한두 번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뭐 웹툰도 보고 기사도 보고 하다가 이제 가끔 얼굴에 떨어뜨리는 경우, 제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 보면서 저도 좀 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꼭 해보시고 좀 중독자처럼 보였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저희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직종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보니까 두 분 의상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봄이라는 글자가 막 떠오르게 하는데요. 저에게 꽃이에요, 다 여기가. 네. 망사고 막 핫핑크색이고 하신데 봄이 되면서 이제 지인분들의 이제 뭐 SNS 프로필 사진 같은 걸 보면 꽃 구경 다녀오신 인증샷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도 뭐 그 진해 군항제 다녀오시고 뭐 경주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많이들 다녀오셨는데 두 분은 뭐 짧게 꽃 구경 다녀오신 경험 있으신가요? 영주 씨. 아니요. 네네. 네, 못 가고요. 주말에는 저는 잠자기 바쁘고요. 좋은 진해군항제. 청춘이네요. 네. 제가 작년부터 보시고. 진해군항제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올해도 포기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영주 씨는 여행길을 혼자 잘 오르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분명 어딘가 혼자 갔다 와서 올릴 거예요. 네, 그럴게요. 저는 여의도 63빌딩 옆이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그렇게 요즘 교통체증이 심해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따로 안 가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그냥 이렇게 밖에 풍경 찍어도 다 꽃이랍니다. 네. 그렇네요. 놀러 오세요. 환경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밀양을 생전 처음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밀양에서 조금만 더 이제 차로 가면 삼랑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주말에 날씨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으로 가는 초입, 산 언덕 드라이브 코스가 다 벚꽃으로 되어 있어서 커플들이 셀카봉 들고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도 좋은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좀 잠시. 벌써 이를 악물시면 안 되죠. 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좋은 시절이. 근데 오늘 대체 무슨 직업을 소개해 주려고 이렇게 꽃 얘기를 잔뜩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행 다녀오신 분들 보시면 뭐 블로그나 뭐 SNS 같은 경우에 어디 다녀왔다,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이렇게 많이들 올려놓으시는데 그걸 보면 나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울컥울컥 이렇게 충동질이 좀 올라오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그 여행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는 여행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행 작가요? 저 실제로 금요일 날 2부 순서에 여행 코너를 진행하면서 여행 작가 두 분과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영주 씨. 근데 그분들의 삶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도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질 못했네요. 그래서 선생님께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뭐 말 그대로 여행 작가라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감상이나 이런 부분을 글, 사진 또는 뭐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서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떠나고 싶다라는 이제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시고요. 그 외에도 여행지와 관련돼서 역사나 문화, 음식, 뭐 교통, 숙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 여행이 좋아서 어렸을 때 꿈이 여행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서 스튜어디스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여행에 대한 동경이 많았었는데 여행 작가라고 하면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매력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일까요? 사실은 뭐 이제 여행 작가 보면 부럽다, 하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작가자가 들어가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정말 평범한 분들이신데 좋아하는 일이나 혹은 생계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좀 더 이제 즐기려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달인이라는 타이틀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조사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여행 작가를 하시고 어떻게 되셨나를 좀 봤는데 주로 본인이 하시던 일이나 취미가 좀 발전이 돼서 여행 작가로 입문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평범한 사람도 용기를 내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작하고 준비하고 도전하시면 이제 여행 작가로 데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외지만 주변에 블로그를 통해서 여행 다녀오시고 후기 상세하게 남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많아요. 네, 그런 걸 취미로 즐기고 계시고 뭐 나도 모르게 열심히 즐겨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기본적인 작가의 자질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희망을 주시면서 시작을 네. 해주시는데요. 저희 코너가 사실은 여성들, 특히 경단녀들에게 맞는 그런 직업들을 주로 소개해드려 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 작가라는 직업도 경단녀들에게 특별히 더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일반 여행 작가랑 엄마 여행 작가의 어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지요? 사실 뭐 두 분도 여행 다니실 때 어딜 가야겠다라고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뭐 저희 스마트폰 중독도 얘기했지만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커플끼리 여행을 가는 건지 뭐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이 여행을 가는지 아니면 정말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지에 따라서 뭐 숙박이나 교통이나 뭐 선택하는 관광지 그리고 맛집도 다 이제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녀를 둔 엄마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가장 편했고 도움이 됐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라는 차별화된 시각 자체가 조금 더 여행 작가로서 차별점을 둘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희 집도 식구가 굉장히 많아서 어디 한번 가려고 하면 각자의 기호를 얘기하느라고 정말 의견 취합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엄마 여행 작가가 있다면 그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선생님 주변에는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네. 그 여행 작가분 중에서 그 이동미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이 실제로 그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2학년인 아이들과 이제 남편분 이렇게 네 식구가 같이 여행을 다녀오셔서 2010년 8월에 그 엄마와 함께 떠나는 공부 여행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공부 여행이라는 컨셉도 엄마라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보통은 엄마 입장에서 이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여길 가자라고 여행지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 여행책을 보니까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를 먼저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저절로 여행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요. 또 자연을 만나면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고 또 집에서는 뭐 먹지 않았지만 밖에 나가면 접할 수 있는 먹거리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면 또 부모님들 좋아하시잖아요. 박물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스스로 관심을 갖게 돼서 저기 가보고 싶다. 박물관을 통해서 뭐 역사, 소설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보면 엄마로서 여행 작가가 된다는 게 충분한 차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공부뿐만 아니라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잘 돼 있는 곳 이런 것들만 잘 골라내도 정말 그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엄마 여행 작가로서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가이기 때문에 글을 좀 잘 써야 되지 않을까 표현력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글쓰기의 어떤 비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혹시? 네, 뭐 학생들도 대입을 준비해서 이제 논술도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요령을 배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령을 알고 쓰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이제 눈길을 끌 수 있는 타이틀 제목을 뽑아내는 거.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래서 단순하게 뭐 1박 2일 뭐 남원 여행기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춘향이와 뭐 이몽룡을 만나러 가다 뭐 이렇게 바꾸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두에 제목으로 호기심을 끌었으면 그게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도록 뭐 에피소드라든지 전설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뭐 여길 가보지 않고 뭘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유명인들의 얘기들을 좀 인용을 하시는 부분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글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 역삼각형 구조라고 해서 핵심을 앞에다가 배치를 하시는 거고요. 감상과 정보 제공은 좀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뭐 여행기를 1일차, 2일차 이렇게 나누실 때마다 좀 이제 소제목이나 컨셉을 보여주시는 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지켜서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여행 작가가 되시기 위해서 글을 쓰실 때 유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여행기의 핵심 컨셉이 뭘까? 그리고 누가 이걸 읽을 것인가?
설정을. 그렇죠. 네. 누가 이걸 읽을 것인가. 그리고 잘 잡아야죠. 네, 그리고 이 여행기가 왜 필요할까? 감상이 될지 정보 전달이 될지 뭐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지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여행기나 도서와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가? 네, 그리고 그런 여행기가 많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으시면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기사랑 다를 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글 쓰면 정말 눈길 가는 찰진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행 작가로서 되기 위해선 또 어떤 절차 밟아야 되는지 마음이 급해지네요, 선생님. 네. 뭐 사실 스스로 이렇게 하셔서 기회가 닿아서 등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요즘은 이 여행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양성 과정도 개설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사단법인 한국여행작가협회나 아니면 뭐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과정 중에 하나로 오픈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흔하게 개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강 일정이나 강사진, 비용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문화예술 교육과정의 하나로 진행이 되는 여행작가 14기 양성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그 이번 14기의 테마는 여러분들이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나만의 여행서 출간하기. 네. 나만의 바로 들어가 버리네요. 네, 나만의 여행서 출간하기라고 해서 네,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한 여행작가 유연태 주임 교수님을 비롯해서 뭐 사진작가, 시인, 출판인, 음악평론가, 세계일주 여행가 그리고 뭐 그 기자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강사진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고요. 네네. 접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선착순 마감이고 강의는 4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고요. 네, 수강생 자격에 제한은 없지만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네, 50명 안에 들어가셔야 되고 수강료는 5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아직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찾아보면은 여행 작가가 되는 어떤 그런 팁을 전해드리는 이런 강의들이 있으니까요. 주변에 여러 정보들 들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여행 작가 좀 활동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면은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나서야 될 텐데요. 취업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뭐 대부분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프리랜서 여행 작가로서 책을 집필하시는 데 주력하시는 작가분들이 계시고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분들이 계신데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블로그나 사보를 통해서 여행기를 올려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분들도 계시고요. 책을 집필하시는 경우에는 연평균 한 권 정도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컨셉이나 내용을 다 채우셔서 출판사와 계약이 되시면 이제 그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되시고요. 네. 방송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프로를 보시면 만나실 수 있는 분들 약간은 이제 리포터보단 조금 덜 프로페셔널 하시지만 이제 좀 진솔하고 이제 감성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분들이 방송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슈퍼맘 찾아주시는 여행 작가님들이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선생님 여행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망설이기도 하고 그 여행 작가를 하려면 그만한 돈을 다 보상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 얘기를 제가 꺼냈으니 공식 질문 나오나요? 네, 공식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행 작가로 활동한다면 수입은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뭐 아무래도 남들이 탐낼 만한 걸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서도 비용을 지불하려고 할 텐데요. 처음에는 거의 뭐 무보수이거나 교통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경력이나 인지도에 따라서 뭐 연봉 8천만 원까지 받으시는 작가분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방송에 출연을 하시느냐, 뭐 글을 기고하시느냐에 따라서 페이는 조금 천차만별이 된다고 하니까 글로서 시작하셨어도 뭐 방송이나 기획이나 다른 분야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시는 게 연봉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출연하신 여행 작가분들도 굉장히 꽤 잘 나가는 분들로 알고 계시는데 수입이 괜찮을 것 같네요. 저희가 좀 친하게 지내야겠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자, 여행 작가에 대해서 오늘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밝다고 보시기에 오늘 소개를 해주신 걸 텐데요. 전망에 대한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두 분 다 여행에 대해서 환상을 또 가지고 계시고 너무 좋아요. 사람이 이제 여행을 사실은 하기 전보다 가기 전이 더 즐겁다고 하잖아요.
네네. 여행 관련 상품, 도서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꽃보다 할배, 꽃보다 청춘처럼 누구나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부분으로 차별화를 두고 꾸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슈퍼맘 분들이 여행 작가로서 길게 근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행 작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여행 작가가 되기 위해서도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했죠. 요즘은 차별화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행 작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영역에서 뭔가 차별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